しぶりですな。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약간의 반등을 해주는 장이었죠. 전쟁 이슈가 추가적인 도발로 이어지지 않자 미국 주식은 약간 반등을 해주는 모습. 하지만 반등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라고 보는 게 장 초반에 급락만 다시 되돌리는 보합권의 장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포지수는 살짝 올라간 68. 오늘은 공포지수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초였죠. 공포지수가 고점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21선을 지켜주면서 21선 맞고 반등, 21선 맞고 반등 계속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었죠. 4월에 약간의 조정 후 다시 더 날아오르고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면서 힘이 딸리게 됩니다. 약간 내려가면서 크게 쉬어가고 그 다음에 화끈한 랠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랠리가 너무 심했던지 8월 달에 상당한 급락의 정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다시 급락, 그리고 현재 다시 상승, 그리고 다시 현재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스닥의 미국 주식의 조정신이 강림을 하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정이 21선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이러한 우상향의 안정적인 장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21선을 이탈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도 지지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삼각 수렴의 패턴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한 순간이 온다고 하면 이 삼각 수렴이 끝나는 시기는 10월 말이 됩니다. 결국엔 10월 달이 조정장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11월은 역대급의 상당히 강한 달로 기록되고 있는 불장의 시즌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적절한 자리에서 추매를 때리고 11월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이대로 21선 이후에 야간에 상승장으로 다시 도래한다. 21선을 지지받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 이래도 즐기고 저래도 즐기고 우리의 멘탈만 장착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4년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더 시저가 차트를 볼 테니 여러분 현생에 집중하십시오. 더 시저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공포지수의 타임라인에서 이때 7월 고점에서 진짜 역대급 고점이었죠. 상승 채널의 상단 빨간색 선을 돌파한 지점. 우리가 이때 왜 상당한 금액을 현금화하지 못했느냐. 물론 현금화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대로 조정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아주 조금만 현금화한 사람도 있겠죠. 이때 공포지수가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이었어요. 공포지수가 좀 모자른 것이었죠. 여러분, 공포지수는 S&P 지수를 추종하는 공포지수고 지수이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공포지수를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역시나 보조적인 수단, 그냥 단지 참고하는 수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때 공포지수의 페이크에 당한 거죠. 이때는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했는 게 맞았습니다. 저도 조금 매도했지만 약간의 이 공포지수의 페이크에 당한 게 아니냐. 하지만 현재 공포지수가 60대 후반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70까지도 돌파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공포지수는 다시 한번 얘기했었지. S&P 기준이잖아요. S&P는 현재 최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포지수가 70 또는 60 후반인 건 맞고요. 하지만 나스닥은 최고점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다시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 현재 조정이 조만간 온다 하더라도 다 팔고 도망가면은 11월 달에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유튜브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 한 5분 또는 10분 남짓이지만 제가 이 유튜브의 내용을 구성하고 영상으로 만들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댓글이든 좋아요든 남겨주세요. 그래야 더 시저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푸드크롭션 0.65 여전히 낮은 수치 좋습니다. 오늘의 또 일정을 한번 봐야겠죠. 오늘은 국장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9월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노무라는 예상치보다 컨센보다 약간 높은 51.9를 예측하고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ISM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보다 낮을 시 경기 침체 국면, 컨센도 노무라도 이전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PMI 쪽은 경기에 아직은 침체 국면은 아니다. 실제도 51.5가 넘는 수치로 발표가 되고 오늘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연속 실업 청구 건수를 시작으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보가 221K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보다 이미 높은
예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 이미 반영된 것이고 실제가 예보보다 그냥 비슷하거나 낮게 나온다고 하면 오늘 밤은 어쩌면 반등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 1번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S&P 1배 ETF죠. 현재 약간의 조정을 맞고 있긴 하나 여전히 7월의 고점보다는 위에 있는 부분 21선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파이 3배 U-프로를 일단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진입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한 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하락의 추세선을 돌파한 지점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러한 약간은 재미는 없지만 우상향은 하는 이러한 우상향의 장으로 올해 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21선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때도 21선을 잠시나마 좀 이탈한 기간은 있었지만 금방 다시 회복해주면서 계속적으로 21선을 주황색 21선을 타고 가는 우상향의 장이 펼쳐졌다. 주식을 하기에, 주식을 홀딩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간이죠. 조만간 저는 도래한다고 보고 있고요. 4시간 봉을 한번 볼 시 이 검정색 전고 라인, 이 검정색 라인을 현재는 이탈하시나 조만간 다시 회복해 준다고 하면 여전히 이러한 장이 펼쳐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환율 추가하겠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준다는 것은 주식에는 살짝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환율이 여전히 21선을 다시 이러한 상방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엔비디아 21선을 지지해주고 어제 살짝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오늘 다시 내린다고 하더라도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테슬라도 어제 굉장한 급락,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는지 상당한 수익 매물이 출하되었고 다시 말아 올리는 이것이 정배열 차트의 장점입니다. 캔들이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지만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이것이 정배열 차트의 장점이죠. 정배열에서만 개별 종목을 보유 또는 매수 또는 홀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간의 부침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하지만 21선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핑크색 전고점을 트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딩입니다. TQQQ 21선을 터치는 하지 않았으나 근처에 갔다가 아주 살짝 반등을 해주는 모습 여전히 좋게 보는 차트입니다.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쏙슬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똑같은 말이죠. 21선을 딛고 올라서 줬기 때문이죠. 쏙슬 차트는 괴률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속스 X로 보면은 여기가 지지선이었죠. 지지선을 일단은 지켜줬다. 파란색 상승 추세의 지지선 지켜줬다. 홀딩입니다. 쇼세 보조지표. 일단은 쇼세 보조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우려스러운 차트. 왜냐? MACD 양봉의 출현자리. 어제는 살짝 쉬어갔으나 여전히 MACD 양봉의 출현자리다. MACD 양봉이 출현하고 숏이 오르고 롱이 조정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숏의 저항은 내려오고 있는 21선이다. 숏은 21선이 내려오고 있다. 숏에 길게 보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 현재는 롱의 시대. 키움자세 일간수매수 TSLN 1위. 아 좋지 않죠. 어제 양을 언급하면서 제가 어제 양을 좀 단타를 쳤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과 단타를 치면서 약간의 소소한 수익을 챙기고 일단 매도를 하였는데 왜 매도를 하였나? 역배열 차트에서는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냥 단타로만 해야 된다. 현재 숏은 양과 같은 상태다. 단타로만 해서 수익을 짧게 끊어서 챙기는 매수법이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TQQQ 4위. 이것은 키움연사의 일간수매수 동향은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이게 오늘 밤에 매수 매도에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직접 자신이 쓰시는 어플에 키움 어플에서 확인을 하시고 매매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는 큰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왜냐? 월가의 세력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인의 공모지수 피어 37이네요. 어쩌면 지금이 약간의 코인을 추매하거나 단타를 치거나 추매하거나 수익 물량을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닐의 차트 어제 비트코인이 아주 미세하게 반등을 해줬음에도 나스닥도 미세하게 반등을 해줬음에도 이 코인베이스는 좀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무리가 됐다. 21선을 일단은 상방으로 돌려야 합니다. 21선을 상방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코인베이스의 상승은 없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현재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고생길이 곧 있으면은 끝날 수도 있을 수 있는 차트로 가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코인베이스를 추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MSTI 저는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할 때
한 생각이 여전히 상승 추세선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캔들이 상승 추세선에 터치를 하면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간 조정이 와서 MSTR 차트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 여전히 오늘 밤 내리면은 어쩌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이 상승 빨간색 추세선을 터치하면서 이쁘게 올라주고 있는 차트. 굉장히 좀 좋네요. 차트가 이런 차트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힘이 굉장히 센 거죠. MSTR 지속적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현재 비트코인은 내려오고 있는 이 주황색 하락의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티겨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힘을 응축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어제의 저점 라인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추매를 고려해 봐야 되는 순간이 온다. 지금은 홀딩이죠. 이더리움도 이 파란색 저항 지지선을 이탈해 주진 않고 계속적으로 민기적되는 모습. 이더리움도 일단 계속적으로 횡보만 해줘도 저점을 높이는 흐름. 비트코인 역시 저점을 높이는 흐름. 이 흐름이 나와야 주식이든 코인이든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등락에 그 페이크와 그 일시적인 출렁임에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루하루 등락을 맞추는 단타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타는 두 번을 해서 한 번 맞추고 한 번 실패하면 본전입니다. 아니, 수수료와 세금이 있기 때문에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단타를 하려면 잘해야 돼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단타를 10번에서 6번을 맞춘다. 4번을 틀리고. 그런다고 해도 크게 남는 건 없어요. 수수료가 있기 때문이죠. 매수 매도에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이죠. 최소 10번에서 7번 내지 8번을 맞춰야 돼요. 완전히 시장에서 최상위권의 실력을 갖춰야만 단타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시저는 국장에서 그 정도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에서 단타를 그렇게 계속 치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대세인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은 어설프게 단타를 쳐서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매도하기 전에 한 번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것이 더 오랫동안 이 투자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교 멤버십에서 하고 있고요. 현란하게 단타를 친 것은 UDT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드를 약간에 나눠서 병행을 하는 게 더 시저의 멤버십입니다. 루키님, 애플민트님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루키님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어 UDT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시저 구독자방은 아직은 정배열입니다. 231명이 들어와 주신 모습, 패스워드는 4321 역시나 고정 댓글 링크에 구독자방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머물면 자동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따라온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 주식 유튜버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죠. 좋은 정보를 주던가 아니면 좋은 마인드를 심어주던가 아니면 돈을 벌게 해주던가. 저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